그래서 투견 부부, 이혼 숙녀 캠프 안에서 지어주는 호칭이고요. 나이가 35, 33이네. 어리다고 보긴 어려운 나이지. 되게 동안이네요. 남편 35이면. 투견 부부를 보고 컨셉이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남편은 카메라 앞이라고 그래도 참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아내 쪽에서는 못 참고 터져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두 사람은 또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불화와 불행, 그리고 불안, 그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이제 이혼을 신청하고 숙려 기간 중에 이혼 캠프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진행을 결정할지 말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부가 지금 미친 듯이 싸우고 거의 뭐 투견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부의 그런 부분이 가려졌는데, 아내가 남편을 되게 좋아해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기대도 크고 좋아해. 근데 그 기대가 크고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에서 벗어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도 있고, 남편에게 속아서 자기 인생이 망쳤다라는 그 마음도 너무 커가지고 그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분들이 결혼 생활도 꽤 오래 했어요. 6년 차야. 그러면 남자분이 지금 35이고 여자분이 33이니까 여성분은 27, 남편은 29. 맞죠? 29에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자녀는 5살. 거의 결혼하자마자 생긴 아이.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내 측 영상부터 나옵니다. 토요일 아침이고요. 5살 아들하고 같이 자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이런 표현은 모르지만 과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지 않고 보려고 할게요. 제가 어떤 감정적인 해석을 하거나 어떤 옹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더라도 그것은 오해일 뿐. 아내분이 바라는 게 뭐냐면 남편의 소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아내는 물론 결국 이 두 사람은 이혼했고 그 자기의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끝났지만, 아내가 바라는 건, 이거는 진짜 웃긴 얘기인데,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화장실을 집에서 못 쓰게 하거든요. 그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 너 그렇게 집에 안 들어오고 헬스장에 있을 거면 헬스장에서 살아. 그 마음하고, 네가, 그러니까 이게 돌돌이로 계속 먼지를 닦는 거는 남편에게 속아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그리고 내가 저렇게 먼지 나는 그런 수준의 사람과 결혼하다니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는 그 배신감과 고통도 존재하는데, 지금 아내가 말하는 패턴들을 보면 너 그렇게 할 거면 나가라는 그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만약 정말로 아내가 원하는 그런 정답을 맞출 수 있었으면 그게 아내가 바라는 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내에게 다정하고 그러기를 아내는 바래. 근데 문제는 그걸 맞출 수가 없어, 남편은. 왜냐면 아내의 정답지가 워낙 타이트하고, 그리고 아내는 이미 자기가 피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남편은 더더욱 희생하고 남편을 고통 주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고통받고 계속 미안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지금 남편은 그거를 공격받았다고 생각해버리니까 거기에서 더 또 세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내가 피해자인데 이 감히 네가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더 세게 나가니까 너 그럴 거면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지금 이 두 사람이 꽁냥대거나 이런 시절의 모습이 전혀 안 나와서 그런데, 그 시절에도 나는 이 아내분이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요. 두 사람이 연애를 하다가 사소한 갈등이 있을 때, 아이 없을 때, 아내가 울면서 너 그럴 거면 그냥 집에 가. 그러면 가려고 그래. 알았어. 야, 가란다고 진짜 가냐? 그런 패턴이 이 아내분의 심리 상태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피해자 의식하고 더해지면서 지금 이렇게 파괴적으로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아내분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존심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표현이 되는 사람은 에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랑 얘기 좀 하지,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내분은 이렇게 늦게 와? 그냥 너 집에 가. 그럼 가면 야 내가 가란다고 진짜 가? 이게 아내분의 패턴이지.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화장실에 내는 것도 너 그렇게 일이 좋으면 거기서 그냥 살아. 응. 거기서 그냥 화장실도 써. 그거에다가 내가 너같이 이렇게 더러운 애랑, 이게 모르죠 뭐. 어쨌건 그런 것 때문에 그 더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성분이 너무나 심한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맞아. 근데 지금 아내분은 자기가 선명하게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지,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뭐 많은 사람들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아내도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라고 하면은 헤어지는 옵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분들은 헤어졌지.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은, 그러니까 만약 이 두 사람이 만나려고 했다면 남편은 이제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거고, 아내분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그리고 내 미래에 어쨌건 손해 본 거 있고, 과거에 손해 본 거 있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지금 피해보고 손해본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남편은 심지어 돌싱에다가 다른 아이를 낳은 적도 있어요. 게다가 빚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된 이 시점에서 그게 제정신으로 이 사람을 그래 우리 다 있고 이제부터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잘 키워보자, 이게 안 되지. 이분 성격에 그게 되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 남자는 지금 여기서 심리상담사님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도마뱀 같다고. 항상 순간순간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사람 같다고 말했거든. 그게 너무 적절한 말 같았어요. 물론 이 남편 자기 일도 하고 열심히 살지. 자기 일도 있고 인물도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뭐 다른데 기본적으로 사고방식 비슷한 것 같아. 방송만 보면 남자가 불쌍한데 두 사람을 보면 그냥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누가 더 문제랄 것도 없어. 이 둘은 그냥 애가 불쌍할 뿐이야. 아내는 아내대로 지금 감정이 망가져 버렸고, 아이든 아이대로 망가져 버렸고, 남편은 진작 망가져 있었고. 진짜 커플은 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이거 아이한테 이런 말 하긴 좀 싫은데 뭐 사실은 아이가 망가져가는 모습이 너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물론 지금부터 이제 노력을 하면 되죠. 아내가 노력을 하든 남편이 노력을 하든 지금 누가 키우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뭐 아내가 키우고 있다는 것 같은데, 아내분은 어쨌건 남편이랑 떨어지시면 나는 차라리 나을 거라고 봐요. 너무 슬프더라고. 이 부부가 싸운 모습에 아이가 있고 이런 게 너무 슬프고, 이 아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돌돌이로 엄청 먼지를 털어내거든요. 제대로 청소를 배우고 청소가 익숙한 사람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를 치우려는 마음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게 청소를 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빨고 털고 그리고 바닥은 뭐 걸레질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뭔가 청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화장실은 안 써버려. 아예 하나는 안 써버리고 하나는 남편을 못 쓰게 하고, 그래서 청소할 거리를 없게 만들어. 돌돌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기분이야, 기분. 그러니까 자기가 먼지가 보인다는 생각들, 먼지를 닦아낸다는 생각들. 그러면 지금 이 아내분의 마음이 망가져 있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지. 두 사람이 둘 다 고통스러웠을 거야, 이 과정은. 아내분은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상대에게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상대를 파괴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도 계속 파괴되고 있거든. 둘 다 파괴돼 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저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내는 저 심리에는 자기 인생의 오점이 너무 커. 자기 인생은 망가졌어. 지금 아내분 외모도 훌륭하시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자신감도 있는 분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이 20대에 어쨌건 미래를 엄청나게 화려한 미래를 꿈꿨겠지. 자기가. 그리고 20대는 또 괜찮은 남자들이 좋다고 해도 뭐 또 거절하고 막 그런 일도 많았을 텐데, 지금 남편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한 이 현실이 지금 거의 사기 결혼급이거든. 이 방송에서는 안 나오지만 뭐 돌싱에 애가 있고 빚까지 있었어요. 빚만 있는 줄 알았어도 지금 사기 결혼이어서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분은 마음이, 자기 인생이 오점이 너무 크게 생겨버렸어. 자기 인생이 얼룩져 버렸어. 그래서 얼룩진 삶에 남편을 지우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 말은 참 웃긴데 남편이 자기 말대로 항상 피해자로서 주눅 들어 있고, 남편이 항상 내 말을 듣고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돼서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 정답에 대한 욕망은 또 있어요. 그거를 이혼 서류를 떼다가 알았대요. 이혼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그걸 알고 아내분은 여기 출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빚만 많아서 그 빚을 갚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것까지, 그게만 여기 방송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까지 있으니까 이 아내분은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고 지금 보면 강박까지 있는 사람인데, 지금 거기에다 그렇게 더해졌으니 지금 이 방송을 임할 때 이 아내분의 정서가 정상이었을 리가 없지. 그래서 먼지 알턱 안 보이도록 꼼꼼하게 청소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집안의 가구를 보면요, 뭐가 없어. 아이를 하나 키우는 집에 아이가 5살인데 이런 집은 난 처음 봤어. 이 집에 있는 지금 장난감, 물론 모르겠어요. 다른 방에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소파 위에 올려진 이게 다야. 지금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이 식탁에 의자는 올려져 있어. 아내는 가구 하나 놓는 것 자체가 걸리적거리고, 저 성격은 아마 뭐가 하나가 꽂히면 그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성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뭐가 하나 있으면 거슬린다 느낌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든 치워버려야 돼. 그게 있으면 견디질 못해. 근데 보면은 아내분이 그냥 강박만 있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보면은 되게 부지런하고 검소한 사람이야. 지금 여기서도 이제 막 요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남편이든 아내든 장점이 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그때 이제 토요일 아침에 남편이 퇴근을 합니다. 남편이 오전 10시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편이 이제 아침에 퇴근한 이유는 밤에 일을 해요. 물류센터 설비 유지 보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야간 근무를 하고 오후 4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이제 이 체력 관리를 잘하긴 해야겠네. 그래서 근데 남편은 지금 이제 현관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면 아내가 생각했을 때 남편은 더러운 존재라. 내 인생을 망가뜨린, 내 인생을 지저분하게 만든 그런 존재여가지고 집안에 못 들어와. 그래서 남편은 바로 운동을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자막보다 실은 멘트가 더 세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그냥 애가 있는 거예요. 남자분이 이게 지금 재훈이었고 다른 전처와 낳은 애가 전처 손에 크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 방송에서는 언급이 안 됐었어요. 이 남편의 장점은 통제를 하면 통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남편 같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분들을 만나보신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만나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엄청 착해 보여요. 왜냐면 뭔가 여기서는 지금 막 미친 듯이 화내고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 원래는 별로 화도 안 내고 그냥 뭐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거든. 그리고 뭐 시키면 웬만한 거는 그냥 다 해주고 다 들어주고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 중에 책임감이 있으면 괜찮아. 근데 지금 이 남자분은 책임감이 아니라 시키고 리드해줄 사람을 찾는 거지 책임감이 존재하진 않아. 여기서는 이미 두 사람의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여기서 남편도 말이 세게 나갑니다. 교보제로 써도 되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들 사진 걸려있는 것 같아. 현관에서 보고 나가라고. 그래서 귀가하자마자 여기에 이제 남편의 옷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빨리 갔다 와. 그래서 어떻게 빨리 와? 운동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내도 자기의 마음을 마주하지를 않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데 아내가 남편 좋아해. 그리고 남편에게 바라는 게 있어. 여기서도 그냥 와서 애 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아이랑도 이렇게 잘 지내고 그리고 아이에게는 최소한 아이에게도 잘 지내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살갑고 그런 남편이 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이 아내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 불안정한 삶을 너무 가까이 둔 사람이죠. 그게 이 결혼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린 시절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불안정한 관계, 파괴적인 관계가 너무 익숙하고 그게 끔찍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 아내도 남자가 이 정도까지 나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다 그러면 관계를 정리하든가 자기가 마음을 못 다질 정도면. 근데 이 남자는 놓고 싶지 않아. 왜냐면 내 아이의 아버지기도 하니까. 그게 또 명분이 돼주죠. 근데 이 사람은 가해자야. 그러니까 나를 가해한 만큼 이 사람을 부셔야 돼. 손해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가해를 해.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또 모순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도 딱 정해져 있는 시간 해야지. 근데 이제 아내는 주말에는 좀 줄여서 해. 애 있잖아.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가 피해자니까 항상 져주고 자기 말 잘 듣고 감사해하고 항상 가족만 아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는 거지. 그런 사람일 줄 알고 결혼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말도 잘 듣고 아내가 지금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감정적이고 그리고 좀 센 사람이잖아요. 자신감도 있고 센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보통의 남자들은 거기에서 지지 않으려고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허하면서 받아주는데 도망쳐버리거나. 근데 이 남자는 도망치지도 않고 그리고 딱히 맞서 지금 여기서는 싸우지만 연애 때는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격도 좋고 되게 뭐랄까 유쾌한 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길 바랬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감정 기복이 있고 말을 세게 해도 항상 받아주고 그걸로 나쁘게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가족만 하는 연애할 땐 나만 알았을 테니까 그런 남자이길 지금도 바라는 거야. 그런 남자일 줄 알고 결혼했거든. 근데 이게 웬걸 완전 반대였죠. 지금 여기에서도 남편 더럽고 막 이렇다고 하지만 지금 이거는 아내의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살갑게 하고 좀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그리고 아들 또 보살피고 아내가 이렇게 먹게 센 말 이렇게 해도 뭐 빨리 와. 그럼 오늘 헬스 가지 말까? 오늘은 그러면 우리 아들이랑 운동해야겠다 하면서 뭐 집에서 아이랑 같이 뭐 엎혀놓고 팔굽혀펴기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며칠 되잖아? 그러면 실은 금방 풀리는 사람이긴 해. 단순한 사람이거든. 충동적이고 단순한 사람이거든. 중간중간에 자기가 피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공격하겠지. 그때마다 아유 미안해.
그래도 우리 잘 살아보자. 이게 되면 이 아내분 몇 년 안에 치유돼요. 치유해야 돼, 실은. 치료해야 돼. 마음이 너무 다쳤어. 근데 그거에는 아내분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거는 아내분의 잘못이고, 그리고 너무 충동적으로 선택한 것도 물론 잘못일 수 있겠지. 근데 남편은 지금 아내는 나를 공격하는 괴물 같은 여자. 남편 입장에서 또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내는 지금 상대가 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아내 인상에서 질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분은 그냥 져주면 되거든요. 아마 이 남편 처음엔 그랬을 거야. 그래서 두 사람 결혼까지 갔을 거야. 근데 지금 남편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 결혼 생활 6년에 애가 5살이면 뭐 얼추 맞죠. 나 생각 같아서는 하루 종일 헬스장에서 그냥 살고 싶어. 이런 말이 하니까 자꾸 아내가 자극받는 거야. 여기서도 지금 아내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이랑 시간 보내자. 나랑 같이 아이랑 시간 보내자. 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내도 그거를 이렇게 살갑게 말 못해. 그렇게 해서 뭐 왜 이렇게 짐이 많아? 뭐 바지는 그러니까 아내가 요리를 하다 말고 요리를 멈추고 가가지고 그 옷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또 아내는 아내대로 이제 화가 나고 뭐 만드는데 밥 뭐야? 그래서 뭐 계란밥, 짜장밥 둘 중에 하나 하겠다. 근데 거기서 안 먹어. 이러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빠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잘못했다고 할 것도 없어. 이게 진짜 아무리 심하게 싸웠다고 해도 5살짜리 앞에서 저거 안 먹어 저러고 싶은 거야? 이 집을 교육적으로 생각하는 집은 아니니까. 근데 저게 애가 지금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빠 보자마자 지금 집에 소리가 시끄러워지고 이러고 있으면 애한테 지금 뭐가 받아들여지겠어. 그래서 우유에다가 시리얼이나 좀 말아줘 해가지고 부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 당연하게 아내를 시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화가 나면 좋게 얘기가 됐대요. 이제는 좋게 대화가 일절 안 돼요. 남편은 자기의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내가 자기를 공격하니까 세 보여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남편은 이제 운동을 하러 가고요. 아내는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여기서 굉장히 사회성이 좋은 것처럼 나오거든요. 사회성이 좋은 게 아니고 눈치가 빠른 아이로 커가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감정이 터져 나와야 되는 순간에는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고요. 그래서 엄마 대박 맛있어. 돈가스에다가 아까 스팸 넣은 계란 볶음밥이죠? 이러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애가 저렇게 크면 히키코모리처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느 순간 굉장히 폭력성을 띠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종잡을 수 없는 폭력성을 가진 아이가 물론 내가 아이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아이가 그럴 거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런 환경에 처해서 그 폭발하는 분노를 너무 당연하게 보고 살고 가족 일원으로서 하는 행동이 계속 학습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닫았다가 그런 식으로 표출돼. 엄마는 이제 또 청소를 시작을 하고요.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강박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저런 거를 닦으면서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을 더 닦아내려는 거야. 스트레스를 저걸로 푸는 건데 저게 이제 과해져가지고 그 이 집안의 작은 먼지를 만드는 거를 이제 혐오하기 시작하는 거지. 맞아, 이 사람들은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력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분들은 이별을 하는 게 두 사람을 위해서 서로 좋아요. 눈앞에 보이면 계속 스트레스 받아. 할 힘이 없는데 고된 집안일을 할 게 없는 건데 원래 지금 집안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 저게 마음의 병이야. 그리고 아이가 또 아빠를 찾아요. 그런데 아빠는 왜 이렇게 안 와? 아빠 헬스장 갔어. 거기서 일하고 있어 지금. 응? 남편은 허리를 강화하는 중이래. 그래서 운동에 밀려 뒷전이 된 육아. 저 운동을 해서 멋진 몸을 만들었을 때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졌겠죠. 지금도 젊지만 인기도 유지됐었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고 아들이 찾는다는 명분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내가 기본적으로 그 불안도가 높잖아요. 불안도가 높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차라리 집에 와서 뭐 여기서 애 잠깐이라도 놀아주든 아니면 차라리 잠이라도 자든 그러면 아내가 좀 덜 불안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언제 오냐고 애 봐야 할 거 아니야. 주말엔 맨날 잠만 자면서 이제. 근데 이제 남편은 뭐 짜증나 도움되는 게 없어. 이제 아내는 또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고 그렇게 또 전화 먼저 끊으니까 남편은 거기서 이제 트리플 X가 나오고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요. 무서운데 무서운 걸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가면 또 계속 싸워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당한 게 있으니까 가족 저녁 식사 시간 김치도 가져다 달라고 하면은 갖다 줍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정도로 쌍욕하고 유혈 사태까지도 났던 부부치고는 뭔가 이 아내가 남편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요. 그래서 남편이 김치 갖다 달라고 했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비닐 장갑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내는 또 거기서 김치 뜨고 비닐 장갑 뜨고 그러고 있어. 아내도 저렇게 해줄 거 다 해주면서 인상 쓰고 욕하고 또 그런단 말이야. 물론 저거를 시키는 남편도 진짜 웃긴데 저거를 또 다 갖다 줘요. 둘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어서 그런지 남편 입장 아내 보면 아내도 엄청 심해요. 보통 사람이라면 저런 일이 한 번 있으면 솔직히 같이 안 살아. 연애 때도 많이 있을 땐 끝났고 물론 이 아내 입장에서든 남편 입장에서든 연애 때는 이런 모습을 못 봤으니까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이 한 번 있었으면 그 뒤로 무언가 잘해보려거나 변화를 하려고 애를 쓸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나쁘다가 아니라 진짜로 이 환경적으로 스스로를 계속 그 멘탈을 위험한 곳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또 엄마 아빠 또 싸우는 것 같으니까 애는 지금 핸드폰 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드립들을 계속 치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넘겨라라는 뜻으로 얘기한 건데 그건 진짜 철없다 근데. 아니 애가 뒤에 듣고 있는데 그거를 농담이라고 하고 있고 그걸 웃으면서 넘기라고 그걸 말을 하는 거야? 그거를 계속 듣고 배울 텐데. 근데 이거는 둘 다 문제가 너무 큰데 여기서도 아내가 말을 섞지 말고 그냥 아이랑 시간 보내고 차라리 그냥 들어와서 아이랑 보내든가 아니면 거기서 그냥 말을 섞지 말아서 남편을 자극하지 않는 게 나아. 왜냐면 아이 앞에서 그렇게 해봤자 좋을 게 없어. 내 애니까. 남편이 그런 개차반이야? 그래서 내가 말을 섞으면 쌍욕을 해? 애 아프니까 참자. 보통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둘 다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아내가 줄고 들은 게 아니라 애가 줄고 듣고 있어. 저거 핸드폰 게임하고 있는 거 같지? 다 들려요. 돈 보내라고 했지. 돈부터 보냈어야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연락하고 말건 상관없고 어떻게 죽여줄까? 이걸 지금 뭐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물건 때려 부수고 뭐 방문 주먹으로 쳐서 부수고 뭐 그런 곳곳에 이제 폭력의 흔적. 빚을 이분들이 참고로 남편이 빚이 5천만 원인가 있었어. 그 5천만 원을 5년간 갚아가지고 지금 다 갚았거든요. 핸드폰만 덜 부셨어도 한 몇 달 빨리 갚았겠다. 그래서 일상이 된 폭언과 폭력. 너 개소리 하지 마. 개소리? 넌 개니까. 되게 상상을 초월하는 맥락이야 살짝. 넌 개니까. 혹시 참고로 개가 내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개소리라는 거야? 아는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죠. 내가 지금 개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보이면 싸우고 눈만 마주치면 싸우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 너무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어서 그러니까 애 앞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지. 아내는 이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물론 아내분이 굉장히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헬로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냥 남편은 어쨌건 시키는 건 하는 사람이고 우쭈쭈 해주면서 가면은 가려면 갈 수도 있어. 근데 굉장히 불안하고 괴롭겠지. 그리고 남편은 자아가 없는 사람인데다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거란 말이야. 애 같은 짓을. 자기 아이에 대해서도 안 보고. 그래서 아내가 보살이 되고 현명한 사람이 되면 가능하죠. 근데 애초에 그건 너무나 큰 이상이야. 그건 불가능해. 그건 보통 사람에게도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인데 지금 이 아내분이 그걸 어떻게 해? 못해요. 남편에게도 기회가 없냐? 남편도 나 고칠게 잘해볼게가 아니고 시키면 그냥 하고 쪼으면 그냥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정말 순간을 사는 사람이야. 항상 그냥 오늘을 살아. 그래서 폭언과 폭력을 고치겠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남편 측에 또 반박 영상이 있습니다. 아들 아빠 왔다 하는데 현관에서 이렇게 인사해. 집 안으로 못 들어와. 신발도 안 벗고 작업복 꺼내가지고 신발장이 팬트리인가? 그러니까 결혼을 해놓고 그냥 그 무엇도 그냥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살고 싶은 거야. 아이가 있으면 아이와의 시간도 보내고 아내가 있으면 물론 근데 애 5살이고 이러면은 서로 져줄 줄도 알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내 마음 같아요. 아내 마음의 모순이야. 남편을 완전히 내보내지도 못하고 남편을 완전히 들이지도 못해. 남편이 굉장히 혐오스러우면서도 남편이 집에 있길 바래. 남편이 너 그냥 아예 똥도 바깥에 쌀 정도로 이 사람을 분리시키고 싶으면서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으면서도 이 사람이 그래도 집에 와가지고 애랑 같이 나랑 시간을 보내주길 바래. 자기 자신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자기가 더 불안해. 그래서 상대 남편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남편은 지금 신발장 이렇게 저렇게 해놓으니까 저걸 오케이 하고 쓰는 남편이라 아내가 처음에 남편을 착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야. 남편은 저렇게 하면 하라면 또 해.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진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한테 책임감이 있고 가장으로서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현관에 들어가면은 못 견디지.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치급받고 누가 살아? 근데 이 남편은 그러고 살아. 비어있는 인간이라 그렇다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같이 지내보지 않으면 그냥 착해 보입니다. 착하고 순수하고 말하면 보통 그냥 다 수용하고 뭐 자기 주장 뭐 크게 없고 그리고 뭐 크게 욕심도 없어. 그리고 또 자기 뭐 일하면은 그 루틴이나 이런 거는 또 뭐 딱히 뭐 의심 가지 않고 그냥 계속 지키고. 근데 어느 날 엉뚱하게 갑자기 사라져. 엉뚱하게 갑자기 뭐 다른 데 가 있고. 그런 사고를 엉뚱한 사고를 쳐버려. 왜냐면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 걸 한 게 아니거든.
그냥 변화를 하기도 귀찮고 그냥 쭉 갔던 거지. 배우자한테 저런 취급을 받고 산다? 뭐하러 살아? 뭐하러 살아요? 그런 취급을 하지 않도록 상대를 바꾸든가 아니면 어쨌건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알고 내가 그걸 고칠 테니까 이런 취급은 안 돼. 아이에게도 이런 모습을 남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라고 그게 가족이지. 이런 취급받고 살 바에는 나는 그냥 안 살아라고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야. 남편이든 아내든. 근데 그걸 안 하잖아.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현관 앞에서 출퇴근복 입고 가방 챙겨 나가거든요. 아내가 저걸 왜 저러는지를 알아야 돼요. 가란다고 진짜 가냐? 라는 거랑 딱 그렇게 말하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자존심 세서 심지어 자기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야. 남편한테 왜 이러는지. 정말로 먼지 때문일까? 아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걸 볼 그런 사고가 안 돼요. 현장에서는 작업복, 출퇴근 시 다른 목장. 그러니까 공장에 먼지를 묻혀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거는 정신적인 부분이긴 하죠. 정신적인 부분. 남편에 대한 생각.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돌돌이를 많이 하는지 TV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근데 이 아내분 보면은 아들이 얘기하면 미안하고 그렇게 해요. 물론 뭐 5살 애한테 뭐 화낼 엄마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아들한테 대하는 거를 보면은 그 남편이 눈앞에 없을 때 이분은 먼지 돌돌이 강박 빼고는 그래도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요리도 잘하시고 이렇게 아이를 대하는 모습도 그렇고. 근데 눈앞에 남편만 있으면 돌아버려. 하루에 한 롤 반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거를 그냥 하루 종일 보고 자라는 애들은 뭐가 되겠어. 저거는 남편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서 남편이 밤새 일하고 자고 있는데도 계속 시끄럽게 하죠. 그러면서 애가 돌돌이를 돌리고 다녀. 진짜 나이가 많이 들고 성인이 돼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뭐 엄마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아버지나 어머니를 계속 미워하고 살고 사는 거지. 남편에 대한 공격, 복수, 통제. 통제지, 통제. 그치. 세 가지 다 있는 거야. 남편이 돌아다니는 순간 먼지가 떨어질 것만 같고, 이거 지금 정신적인 거잖아. 그래서 아이한테 먼지가 떨어지는 거는. 근데 애는 체구도 작고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뭐 조금에도 뭐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 화장실 금지. 이렇게 소변. 그러니까 아내가 가서 싸. 앉아서 싸는 것도 불편한데 아내가 남편을 완전 더럽다고 여기고 있죠. 여기서도 보면 지금 저녁 식사 시간 중에 나 화장실, 그러니까 나가서 해 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못 사게 하는 이유가 뭐야? 너 더러워서. 이거는 아내분도 지금 주객 전도된 거야. 처음부터 더러워서 라는 마음으로 본인이 스스로 그걸 명분을 했겠지만, 그래서 뭐 맨날 쌀 때마다 막히잖아. 저 아내 지금 기본적으로 정서가 좀 불안해져 버렸어요. 나중에 애가 커서 아빠만해지면 그 아이가 화장실을 쓰는 것도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역을 갔다 오라고 그렇게 전철역과 헬스장으로 가가지고 집에서 거의 뭐 해본 적 없다. 새벽에는 집에서 싸게 해준대요.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기서 그 얘기냐, 온갖 세균을 다 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통제를 해야 돼. 그래서 내 말을 듣게 해야 돼. 자꾸 더 통제하고, 그리고 네가 안 들어? 그럼 넌 더 심하게. 애 같은 사람을 만나서 통제 욕구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애 같은 면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거나 있기는. 근데 그런 경우는 결국 시간이 오래 흘러서 서로가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다른 한쪽이 좀 성숙도가 이렇게 올라와서 맞춰지거나 아니면 관계가 끝나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이거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이 얘기도 뭐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지금 아들은 그냥 피드백 주고, 남편은 지금 애는 없고, 지금 자기의 가해자 남편밖에 없어. 나가서 뭐 색종이라도 사서 좀 접기라도 하든가. 아무것도 없어. 책도 없고, 뭐 그냥 TV만 보고 핸드폰 보고 두 개 끝이야.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뭐 헬로카보 장난감이 있긴 한데, 뭐 그것도 지금 뭐 다 소파에 진열돼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애가 갖고 노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애가 뭐 그림도 안 그리고, 뭐 종이접기도 안 하고, 뭐 놀이터도 안 가고. 놀이터 갔다 오면 먼지 묻나? 아내도 남편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남편을 증오하면서 남편밖에 없어. 주말에 애도 안 보고 잠만 자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위치 확인하면서 오라고 하고, 저 시간에 애랑 시간을 보내야지. 아내도 자기가 없어요. 남편밖에 없어. 애도 없어 심지어. 물론 있겠지. 굉장히 적어.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저희 루틴이고 일상생활 중 하나입니다. 심각하네요. 근데 애랑 지금 같이 저걸 보고 있으니 애가 나중에 연애할 때 저렇게 하겠지. 큰일이죠. 저걸 계속 배우고 자라면. 남자친구가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친구가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연애를 해.
잠깐이라도 안 보이거나 아니면 잠깐이라도 연락 안 되면 이 사람 막 불안해갖고 터져버릴 텐데. 그래서 뭐 또 전화해서 또 싸우고.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 반응을 원하는데 이제 반응이라고는 계속 저렇게 해서 공격적인 반응이 오는 거지. 그리고 남편은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초코바를 사는데요. 잔액이 이제 300원이 모자라. 잔액이 이제 1,000원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애가 받았구나. 애가 이제 여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300원만 보내달라고 해. 그렇게 해서 진짜 300원만 보내고요. 아내는 자기가 이제 300원만 보내준 게 살짝 흐뭇해. 저렇게 해서 빚을 갚았지. 나 참 잘했어. 칭찬해.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아내가 엄청 타이트하고 그런데 물론 맞아요. 저렇게 해서 용돈 받고 산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 남자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화가 나고 이제 그러면 게임으로 쓰지도 않을 거를 소액 결제를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해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 주에 지금 초창기 용돈이 2만 원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그러면 그거를 승낙하지를 말든가. 근데 그렇게 해서 빚을 갚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도 또 소액 결제를 중간에 뭐 펑펑 하고 핸드폰 또 부시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충동적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미치는 걸 거예요. 저게 남편도 저거를 받아들이지 말든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될 거면 애초에 내 돈은 내가 하고 내가 너 빚을 갚도록 너 얼마를 이렇게 주겠다. 실은 내가 기존에 무슨 일에서 빚을 졌는데 이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 하고 그냥 본인이 관리를 하든가. 그걸 수용 안 하면 그거 어쨌든 본인이 버는 돈인데 뭐 그걸 강탈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개인 비용 공제 후에 현재 주 3만 원. 저렇게 용돈을 2만 원씩 줄 수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한 거야. 안 자기 때문에 연애를 한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성숙하고 자기 주관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저런 사람하고 못 살죠. 애초에 용돈 2만 원 받고 안 살아. 내가 버는 돈을 왜 네가 용돈을 줘라고 하지. 그래서 이 아내분은 본인이 원하는 그 정답의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통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이런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래도 이 자존심을 세워주고 이 사람을 대우를 해줄 수 있어야 그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이제부터라도. 물론 뭐 모르겠다. 근데 앞에 계산대 아르바이트 장도 있는데 창피하게 자기는 이제 망신 줬다. 근데 이제 아내가 뭐 내가 카운터인 줄 알았어? 세게 말은 하지만 미안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게 뭐 전쟁터죠. 그래서 뭐 2만 원 받았을 때를 생각해 이러는데 그러면서 지금 아내는 어떻게든 남편을 더 쪼고 남편을 더 고통 주고 그러고 싶어. 이거는 정말 불안의 끝판왕인데 핸드폰을 다 검사해. 남편 핸드폰을 뭐 돈을 얼마나 썼는지 그걸 보면서 이제 아내는 미소를 보이고 근데 그게 또 웃긴 게 저렇게 아빠 핸드폰을 다 보고 있는 거를 아들이 앞에서 같이 보고 있어. 감시의 조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지금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지금 아내도. 불안해서 하루하루 제대로 못 살아요. 남편 생각밖에 없어.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자기 정신 속에 가득한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왜 그렇게 이미 이혼할 사이인데 왜 그런 걸 계속해서 감시하냐. 근데 그 말에 아내는 하나만 걸려라라고 말하지만 이거 자기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거야. 뭘 하나만 걸려라야. 걸리면 뭐 어쩔 건데. 뭐 위자료를 받아봤자 뭐 얼마나 더 받을 건데. 어차피 이혼하기로 해놓고. 지금 남편을 자기의 정답으로 통제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돈 내놓으라고. 근데 이제 남편도 저게 웃긴 게 돈을 내놓으라고 할 거면 애초에 본인이 돈 관리를 할 수 있게 어차피 본인이 월급 받는 건데 그 회사에다 말해가지고 통장 새로 만들어도 되고 본인 핸드폰 예를 들어서 암호를 걸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또 끌려다니는 거 물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너무 폭력적이어서 그랬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뭐 템즈강에 밀어버릴 거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너랑 안 살아 에펠탑 꼬치구이 만들어 튀겨버릴 거라고 굉장히 창의적이죠. 그래서 아내의 유럽 여행 사진이 아내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유럽 여행도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삶이 얼마나 다운그레이드 돼 있겠냐는 거지 마음속에. 근데 지금 아내는 더 이상 정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는 지금 어떤 선을 넘었어. 남편은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 당장 최근에 계속 자기는 당하고 있으니까 계속 또 공격하는 거야. 아내는 마음속 깊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에 쌓여서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 맺혀서 원래 어떤 거에 한이 맺히거나 지금 현재가 괴로우면 과거의 일을 계속 꺼내잖아요. 뭐 자기의 불행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실은 옛날에 유럽 여행도 자주 다니고 나 실은 옛날에 프랑스 굉장히 좋아했다. 드립을 쳐도 뭐 프랑스 나오려면 에펠탑 꽂히고 이런 드립만 쳤어. 계속 그런 거지. 그렇게 과거에 살고 있어 지금. 미래가 없어. 남편은 현재만 있어. 오늘만 살고 아내는 과거의 망령에 붙잡혀가지고 그거에서 계속 곱씹고 있고 아내는 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저렇게 말한 줄 자기도 몰랐대. 지금 아내분은 너무 감정이 터져 나와서 아내분은 이성적이지 못해. 아내분은 문제가 아니야. 문제를 벗어난 이건 문제보다 더 심각한 상태야. 저는 그런 상담이 필요한 상태일 거라고 봐요. 뭐 상담이든 치료든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아내분이 스스로 원할 거라고 봐요. 자기도 내가 이 정도라고 생각 못했고 나도 지금 이 불안과 울분이 상토리 안 된다고 본인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아내가 누가 부수래? 그러니까 내가 부수게 만들래? 이게 결과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걸 왜 그랬는지 그리고 저걸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고민도 해보고 혹시 나한테 필요한 게 있냐고 서로 대화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너 부셨으니까 너 나쁜 놈. 네가 부시겠으니까 너 나쁜 놈. 내가 부시게 만들게 네가 만들었으니까 너 나쁜 놈. 이게 계속되면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샌드백 살 돈은 있는데 나한테 보내주는 300원은 아까워가지고. 근데 300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이야. 통제하지 않으면 남편은 또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라는 생각도 있고 네가 빚져와서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너는 당해도 싸이기도 한 거지. 그래서 나 만나기 전에 청산을 해놓든가. 결혼 상태로 만나진 않았으니까. 결혼, 아이, 돈 중에서 결혼은 청산하고 왔네요. 그래서 혼인신고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지. 한창 5살이면 한창 저런 거 재밌어 할 나이지. 일단 아내가 저런 거에서 강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저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아내랑 살려면 그냥 죄인처럼 지내야 돼.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저거를 스스로가 멈추려고 애를 써봐야지. 그러니까 저도 정말 몰랐던 빚이 나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통장 압류되고 대출까지 막혀가지고 이 아내분도 이 결혼으로 인생 하드코어 됐어. 남편 이제 아이를 책임져야 되고 영역비가 나가니까 그냥 난이도가 이지에서 노말 아니면 노말에서 하드 정도 간 거지. 아내분은 지금 노말에서 엑스트라 하드? 하여튼 두세 대 간 단계가 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긴 하겠죠. 그래서 월급 내 계좌로 돌렸잖아. 아, 그렇구나. 맞아. 이래서 용돈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남편이 자기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그러면 좀 아내에게 큰 소리를 못 칠 법도 하네요. 그게 되는구나. 뭐 여기는 월세겠죠, 그러니까 월세. 여기가 전세가 1,500에 들어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전세식으로 뭐 월세이지 월세. 140만 원씩 매달 상당액을 상환해야 되는. 그래서 빚이 생기기 전에는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았었고, 그래서 남편의 빚 문제가 터지면서 아내가 돈을 관리하고 계속된 거짓말, 바닥난 신뢰. 저게 거짓말이 계속된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로부터 도망치려 한다는 생각 때문에 통제감이 아마 더 커졌을 거야. 근데 남편은 아내가 그런 마음일 거라고는 전혀 모르죠. 왜냐면 아내 스스로도 몰라. 그렇게 아내가 경제권을 받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5천만 원 빚을 모두 상환. 남편 급여가 막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텐데 뭐 월세도 내고 그리고 부서진 핸드폰도 계속 수리해 가면서 부서진 문도 수리하고 청소기도 고치고 이러면서 돌돌이 그것도 사고 그러면서 5천만 원의 빚을 다 갚았네요. 그런 거 보면 대단한 면이 있네요. 여유가 없는 사람의 또 한편으로는 장점이란 장점이지. 그래서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그러니까 아내는 아마 남편이 안쓰럽기도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아내는 진짜 그 인생이 엄청 고달파졌거든. 그래서 이 아내의 머릿속에 남편은 배신자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버린 거지. 사기꾼이다. 그렇게 응어리지는 과거의 상처. 근데 이 아내분도 이런 남편이랑 만나가지고 더 망가진 건 있어. 그런데 이 아내분도 뭔가가 하나가 꽂히면 용서, 그리고 져주고, 그리고 더 멀리 보는 시야, 넓은 시야로 살피고 이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더 이 안에서 내가 자기를 위한 선택이 뭔지, 지금 어쨌건 뭐 전쟁터에 왔어? 그러면 어떻게든 덜 다치고 안전하게 가족들 챙겨서 갈지, 그런 생각을 못해. 그래서 가면을 쓰고 결혼한 주제에 말이 많아. 모든 문제의 발단이 남편의 빚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빚은 청산하고요. 아내분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게 더 명분까지 이제 얻어버린 거지. 가정불화의 또 다른 이유. 또 넘어가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제 계속 욕먹을 짓을 했잖아. 뭐 내가 욕먹을 짓 한 거 있어? 내가 빚져왔어?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 꽂혀가지고 이제 남편도 야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맨날 술 먹고 술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잖아. 술을 통해서 해방감을 얻고 마음의 웅어리가 풀어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평소에 지킬 박사는 아니지만 하이드와 슈퍼 하이드 씨지. 술 먹으면 이제 슈퍼 하이드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해방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의존도가 높아져 버렸겠죠. 그래서 혼자 먹으면 소주 한 병이나 맥주 2캔 뭐 많이 먹지는 않는데 남편은 지금 술을 안 먹고 그래서 술에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욕한대. 그래서 결국 이 부부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두 사람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뭐 이혼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것도 이혼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음. 이 부부가 좀만 성숙한 사람들이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부들인데 안타깝네요. 무슨 짠이야 그냥 먹어. 내가 술 먹냐? 아내도 곱게 돌아오질 않아. 남편도 아내가 뭔가 실수한 거를 또 잊고 여기서 그래도 오면 밥도 챙겨주고 또 이렇게 또 상도 봐주고 또 뭐 옷도 오면 뭐 빨고 그런 거를 또 생각하고 그래 너도 힘들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좀 받아주면 좋은데 그게 되겠냐고 얘네들이. 그래서 술이 그렇게 좋아? 아내분은 지금 또 그렇게 짠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또 삐져가지고 술을 마시니까 더 감정적이 되고 그러면서 욕이 막 계속 쏟아내지는 거죠. 애가 소파에서 아까 자고 누워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여긴 보면 없는데 지금 이러다가 또 오고 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웃긴 게 경찰 신고랑 민원 횟수가 1년에 60번. 60번이면 주 1회 이상이야. 아파트 주민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러니까 앞뒤가 없는 거야. 감정이 터지면 그걸 컨트롤을 못하고 앞뒤가 없는 거야. 재작년에 이사 왔는데 싸우는 것만 알면 바로 119 오고 이게 무슨 민폐냐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싸우고 있으면 너 옆집 애들 정서까지도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뭐 애들이랑 뭐 놀아줄 수가 있겠어? 아내가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닌데 아내분도 예를 들어서 아들이랑 좀 더 시간을 물론 엄청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진짜 애답게 애랑 같이 놀고 장난감을 갖고 놀든 아니면 종이접기 좋잖아요. 5살이면 이제 종이접기 슬슬 이제 단순한 것도 하고 맨날 접어달라고 한단 말이야. 엄청 그걸로 귀찮게 해. 그래서 그 종이접기만 해주다 보면 그 하루 훌쩍 가는 건데 그런 거 하면서 본인도 치유가 되는데 지금 그런데 시간을 안 쓰고 핸드폰으로 남편 어디 가고 있나 이것만 보고 있으니 이게 아내도 회복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경찰서에서 작성한 약속 이행문, 경찰서에서 이런 걸 작성하는지도 몰랐네. 우리는 회복적 대화 모임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행할 걸 약속했대. 아내는 야너 무시하는 말과 욕을 한 것을 사과받고 싶고 전현근은 사과함. 남편이 사과했네요. 아내는 남편이 피곤하니까 내일 얘기하자라고 해주면 이야기를 멈추게. 그래서 남편은 스스로 신고한 게 더 많대. 경찰이 오면 그래도 분리를 해주니까. 그렇게 이제 폭력적으로 아내가 변하고 아내가 그 슬리퍼로 남편 가슴을 치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성을 잃어버려. 그렇잖아도 지금 계속해서 머릿속에 나는 사기당했다. 사기당한 사람이야. 이 배신자, 가해자, 죽이고 싶다. 근데 술을 마시면 그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려. 그래서 지금 또 뒤에 애가 앉아 있죠. 남편이 말합니다. 뒤에 아들이 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제작진이 긴급 투입. 여기서 하도 싸우니까 제작진이 애를 데리고 일단 분리를 시켜. 그러니까 제작진이 아이를 물론 생각해서 그렇겠지만 자 아이 치워줄 테니까 하면서 연애 때 나 술 좋아하는 거 알았어? 몰랐어. 근데 이 정도로 미쳐있을 줄 몰랐지. 근데 아내 입장에서도 자기가 저 정도 문제인 줄 모를 거예요. 그때는 술을 기분 좋을 때 마셨거든. 그래서 술을 마셔서 이렇게 슈퍼하이드시가 되진 않았어. 근데 지금은 술로 고통을 잊고 술로 지금 내 비참한 현실을 잊으려고 하고 마시고 있거든. 그래서 술을 마시면 잊어지거든. 그리고 내가 막 욕을 하니까 또 해소가 되거든. 그래서 술의 의존도가 높아졌어. 거기에서 뭐 남편한테 더 진짜로 직접적인 폭력을 가해버리고. 그래서 술 먹고 때렸던 거 응급실도 2번 갔었고 빚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내가 그래서 안 갖고 있어? 라고 하니까 제가 눈이 돌아버려서 옆에 작은 돌돌이로 머리를 쳤는데 그게 이제 눈을 맞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또 한 번 발로 찼는데 눈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실명을 할 뻔한 정도 안아골절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까지도 받았고 아니 남편도 문제지만 아내분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눈을 2번 그렇게 맞아가지고 한쪽 시력이 떨어진 그런 상태고요. 그 후로 남편이 복수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싸울 때마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자기가 내가 지면 또 이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휘두를 거다. 더 세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 몸에 폭력의 흔적이나 그 얼굴에 멍든 거 그리고 목에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기절을 했다 일어났을 정도로 그렇게 손자국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남편은 자기가 이제 응급실까지 갔다 왔으니까 똑같이 때리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저렇게 되기 전에 갈라서 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때릴 정도의 마음이 들면 그냥 그만 봐야지. 거기서는 끝내야지 관계를. 그래서 내가 당하면 너도 당해야 되는 둘만의 룰이 생겼고요. 그렇게 이제 쌍방폭행이고 그래서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뭐 말 자른 거 가지고 또 싸우고 이걸 보면은 진짜 보기 불편해요. 남편 휴대전화 던지고
그래서 또 가져오라니까 가져오지만 또 여기서 아내는 뭐 때리라고 하면서 둘이서 이제 몸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아내가 너 카메라 있으니까 안 때리는 거냐. 아내는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정답으로 바뀌길 바래. 그래서 뭐 카메라에 있어서 안 때리는 거냐, 막 좀 밀치고 뭐 서로 막 몸싸움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내가 저거 자기 모습 보면서 내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심각하다라고 이제 본인도 느낀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가 돌아왔네요. 아내는 또 팩을 하고 있고요. 남편 또 팩을 또 얹어줘요. 둘 다 어른이 되지 못했어. 너무 애들로 그냥 살고 있어. 이제 여기서부터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단골 치킨집에 와가지고 지금 옆에 애가 앉아있거든. 근데 오면서도 계속 서로 폭언하면서 오고. 그래서 맥주 먹어도 되나? 근데 이제 아내는 남편 눈치를 봐. 맥주 먹어도 되나? 이러면서. 근데 남편이 어제 먹었잖아.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또 이해 못 해주는 거에 또 마음이 삐져버렸어. 남편은 여기서 또 술 얘기하는 아내한테 또 질려버렸고. 그러면서 아내는 거기에서 남편이 싫어하니까 맥주 먹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 아니죠. 네가 감히 그래? 그러면서 더 막 화내버리는 사람이지. 그래서 마음대로 해. 남편이 이제 절레절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내는 또 긁히는 거야. 아내가 술 마신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자기는 그냥 그게 너무 싫은데 근데 여기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또 지기 싫지? 술 먹어서 안구 지진이 일어났어? 거기서 독설 나오고 그러니까 또 막말을 들으니까 아내는 또 꽂혀가지고 거기서 분노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아이가 밑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아이가 옆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이때. 이때 아이가 밑에 있어. 지금 이게 회피하는 거. 이게 지금 장난꾸러기여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밑으로 지금 저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거야, 자기 감정을. 그리고 음식 먹어야 되는데 저렇게 바닥 손 짚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고 있네. 하긴 뭐 애 멘탈 깨는 것도 뭐 신경 안 쓰는데 저거 손에 뭐 저런 거 바이러스 붙는 거 신경 쓰겠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와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데리고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뭐 또 바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맥주병으로 뭐 대가리 깨고 싶다. 그러면서 뭐 너 그냥 나가 이러면서 뭐 가방 던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내가 마음이 고장나 있는 상태예요. 아내가 고장나 있는 상태고 이거 지금 술 마셔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고장나서 그래 마음이. 술은 그 컨트롤이 안 되게 하는데 일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 같이 먹으러 와놓고 그냥 나가라고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남편이랑 같이 밥을 안 먹고 싶어서 내보내는 걸까? 아니죠. 감히 나에게 말대답을 해? 내가 술 먹는데 웃으면서 맛있겠다라고 밝게 얘기하지 못해? 다정한 남편이 되지 않아? 나가. 그 연장선에서 남편은 지금 집에서 똥도 못 싸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 의사가 뭐 8, 90%랍니다. 8, 90%. 남편의 현재 이혼 의사는 100%. 근데 이 남편이 진짜 웃긴 게 이혼 의사가 뒤에 또 0%가 돼요. 0.0001%니까 뭐 0%라고 치고 0%가 돼요. 또 다음에 50%가 돼. 남편이 엄청 충동적이거든. 아내는 또 점점점 내려가. 50%까지 내려가. 그래서 아내가 뭐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아이 때문이다. 아이 때문에 놓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은 맞겠죠.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인 건 맞겠지. 아까 보니까 아이한테는 그래도 말도 따뜻하게 하려고 하더라고. 본인이 흥분하면 아이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애를 뭐 어떻게 키우려고. 근데 왜 바라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아이가 죄가 없는데 왜 그래. 여기서 지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걸 찝어줘요. 부부가 싸우는 모든 자리에 아이가 옆에 있어. 여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 애가 깜짝 놀랄 때도 있거든. 근데 깜짝 놀라서 싸우는 부부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바로 영상에 집중해. 이게 아마 이 아이는 그 불안도와 회피도가 둘 다 높을 거예요. 근데 저게 정확히 회피적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부모님이 싸우고 이러면은 무섭고 그러니까 말려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마음을 닫아버려.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해버려. 애는 지금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 이게 지금 중학생도 아니고 지금 5살이에요. 애가 뒤에서 그 숙소 들어와서 밝은 모습 보이거든요. 그렇게 밝은 애가 이 상황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다고? 아니지. 밝은 모습도 숙소에서 거기 의사분이랑 이러면 왜 밝은 모습하고 안기고 그러겠어. 처음 보는 남자 아저씨한테 안기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거가 실은 이상한 일이야. 애가 눈치가 빠르고 이 아저씨들한테 잘 보여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해줘가지고 이혼 안 하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 책 보던 용우 그래. 그래서 그냥 누워버리잖아 얘는. 지금 부부는 싸우고 있고. 그래서 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아니 애를 6년을 키워놓고 아이를 존재를 깜깜하게 잊었다고? 지금 싸울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 2번이나 아이를 가졌는데도 아빠가 되지 못했어 남편분은. 근데 아내분도 남편과의 싸울 때 아니지. 남편을 기다릴 때도 아이의 존재 잊었잖아요.
남편을 감시할 때도 아이의 존재 잊었잖아. 그래서 아이의 존재가 아내 머릿속에서 굉장히 자주 잊혀져요. 싸울 때만 잊혀지는 거 아니야. 싸울 때는 그냥 안 보이는 거지. 남편 핸드폰으로 감시할 땐 우리가 뭘 집중해서 하면은 쇼츠 봐서 알잖아요. 진짜 1시간이 1분처럼 흘러가. 본인은 잠깐 남편 감시하는 것 같지. 애 입장에서 엄청 기다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남편이 그걸 기억을 합니다. 아이가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예전에는 울면서 말렸대. 정상적인 반응이 나왔었던 거지. 근데 싸움에 무뎌져 버렸죠. 이제 감정을 닫은 거야. 자기 감정으로부터 회피한 거야. 두려움으로부터 회피하고 불안으로부터 회피해버려. 그래서 못 느끼는 셈 치고 있어 지금 애가 저게 지금 애 뇌파 측정이나 뭐 심장박동 측정하잖아요. 보통 아이랑 똑같아. 근데 행동이 다르게 나와요. 그게 회피형이야. 마음을 닫은 케이스. 애가 부모님이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울지 않고 그냥 와서 그냥 안겨 있어. 그냥 엎드려서 그냥 울고 있어. 그거를 알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예, 이 남편은 알면서 이러고 있고 누가 더 나쁘다고 말을 못 하겠네. 둘 다 나쁜 거지. 남편은 알면서도 지기 싫으니까 싸우는 거고 아내는 안 보여. 감정이 터져 나오면 주변이 안 보여. 그러면서 애가 뒤에 있는데 이때 남편이 애를 낳은 건 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빠 없고 할 때 아빠 큰 소리 내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앞으로 큰 소리 내지 마. 시끄러워. 나 너무 두려워라는 말은 안 해. 시끄러워라고 말해. 그래도 말리고 있는 거야. 이건 애 나름으로. 감정이 닫혀가고 있는 거죠. 거의 이미 다쳤고 실은. 이거 진짜 영상으로 보잖아요. 진짜 눈물 나. 내가 아이 때문에 지키려고 했던 가정이 아이한테 피해만 주고 있다는 걸 본 순간 너무 충격이었고 아내분은 지금 피해자라는 생각과 분노에 잡아먹혀 버렸어 이미 실은. 그래서 이미 망가졌어요.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부모로서 자격 없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줄 알았는데 맞더라고요. 아이를 한번 포기해 본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깜빡하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별일 아니잖아 지금. 근데 뭐 갑자기 이렇게 막 깊이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행동을 하죠. 남들이 보기엔 그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아빠. 본인이 지금 사랑하는데 남들이 보기엔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데 애는 네가 낳았잖아는 말을 애 앞에서 할 수가 있나? 본인도 아이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걸 사랑하지 않아. 이 남자는 그러니까 아내는 아이를 사랑하긴 한다고 난 생각해요. 근데 감정에 지배돼가지고 주변이 안 보이는 상태여서 문제가 되는 거고 거의 장애급이지. 남편은 어떤 사랑이나 본인의 감정, 남편은 과거가 없어. 그냥 현재밖에 없어. 과거에 자기가 낳았던 애 과거잖아요. 깜빡해. 자기가 결혼했다가 이혼했잖아요. 깜빡해. 빚이 생겼잖아. 깜빡해. 과거가 없어. 애가 잘 자라고 있어. 전에 무슨 깜빡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어 있는 거야. 인간은 뭘로 채워지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해왔던 선택으로 채워지고 그 선택이라는 게 꼭 경험과 기억이에요. 물론 이 남자가 기억은 있겠지. 근데 없어. 그냥 그 과거가 없어 그냥. 그게 자신의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면 자꾸 비어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그냥 아빠답지 못한 아빠. 그럼 본인 생각했을 때 아빠다운 아빠야? 두 사람이 싸울 때면 와가지고 또 안기고 아빠 이거 먹어봐 하면서 아빠 입에 넣어주고. 보통 입에 뭐 넣어주는 거 뭐예요? 소리 언성 높이지 마라고 할 때 하는 거잖아. 지금 애가 여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 위로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서도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근데 나가면서도 여기서 남편이 놓은 문에 아내가 부딪혀가지고 멱살을 잡어. 야, 너 일부러 그랬지.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 남편 때문에 다 망가졌다고 생각. 그 조건들이 이제 또 한 침대에서 취침이 있었네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변호사님하고 얘기할 때 아내가 충격을 먹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거든. 아내가 피해자인 면이 커. 근데 결과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건 과거고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똥도 집안에서 못 싸. 예를 들어서 뭐 눈에 안아골절을 일으켜.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결국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뭐 위자료를 받을 수도 없어. 아내가 그런 부분에서 좀 충격을 먹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쩌다 이런 인간이 됐을까라고 아내가 진짜 충격을 먹어야 돼 실은. 지금 본인도 괴물이 돼버렸어. 본인도 비어있는 인간을 만나가지고 괴물이 돼버렸어. 그 이제 남편은 뭐 나가고요. 여기 남편이 되게 의아한 말을 하기는 해요. 자기가 아내를 되게 증오하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막 자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이뻐 보였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아내분도 또 다른 이제 숙소 들어와가지고 다른 동료들하고 술을 한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쪽 아내가 좀 먼저 지켜 세워보지 이렇게 좀. 근데 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돈 벌어오는다는 이유로 뭐 그렇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남편이 불쌍해서 한다는 얘기. 그래서 아내는 뭐 자기가 목도 졸려봤고 기절까지 했었고 그래서 남편은 살인 미수다라고 해서 자기가 피해 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남편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것도 맞지만 아내분은 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누구와 만나도 이 피의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ATM 기계로밖에 안 보인다. 근데 그러기에는 뭐 팩도 해주고 하긴 하던데 ATM 기계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 아내처럼 행동 안 해요. 절대 남편은 ATM 기계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건 아군이란 말이야. 같은 배를 탔어. 상대가 탄 배를 침몰시키려면 내 배를 또 침몰시켜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아이까지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켜야 돼. 근데 애들이 미성숙한 사람들, 아이들은 다 같이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다 같이 죽는지 모르거든. 그냥 일단 눈앞에 있는 것을 더 생각하지. 애들은 원래 그래. 애들은 자기의 어떤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그걸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어른은 자기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뭐가 나은 선택인지를 생각하는 힘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분은 감정이 너무 터져 있어가지고 그게 안 돼. 그래도 아내는 거기서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조금 풀렸는지 이혼 의사가 65%로 내려갔네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잘못이구나라고 그런 걸 느꼈겠지. 내가 고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내는 너는 왜 이혼 의사가 똑같냐 보니까 본인은 낮췄는데 너는 왜 똑같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것도 서운한 거야 아내는 지금. 아내는 자기 마음이 서운하고 이 남편이 이혼을 안 하고 자기한테 매달려주고 자기가 고칠게라고 하면서 다정하고 예전처럼 자기가 막 센 말해도 자기 말 받아주는 그런 남자이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 속에 있어. 근데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저렇게 모든 걸 다 보고 하는 게 자기가 마치 이 사람이 모든 걸 감시하는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거는 불안한 아이의 행동이긴 하죠. 그러면 너도 좀 이혼할 의사를 낮춰가지고 나랑 같이 해보길 바라고 좀 내 앞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뭔가 그런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란다고 진짜 가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패턴이잖아. 지금 아내가 다른 걸로 트집 잡아서 싸우는 게 너무 많아. 네가 그렇게 폭력성을 드러냈을 때 내가 기죽은 적 있냐. 그러니까 저게 아내의 마인드야. 27번째 얘기가 나오네요. 네가 나한테 폭행하고 폭언하고 목 졸랐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만 27번째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뭐 화장실 가는 장면 나오고요. 이 장면도 둘이 엄청 싸움이 터지는데 남편이 방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향수를 뿌리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서 달라고 하는데 아, 깜짝이야 이러면서 막 싸우거든. 근데 남편은 이제 갑자기 또 날벼락이지. 그 와중에도 그 바르고 있던 그 향수 그거는 줘.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정확히 바라는 게 있어. 이게 싸우자는 걸로 들린단 말이야. 정확히 유추하기는 어려운 게 이 결혼 생활 때문에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남편분이 먼저 상담을 시작하는데요. 문제의 시발점은 저였어요. 당연하지. 지금 결혼만 정리하고 왔잖아요. 빚도 정리를 안 했고. 의사 선생님이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이분 알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내는 이 시점에서 이혼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아내의 독재가 필요했다라고. 근데 이제 남편은 자신 없죠. 지금 이 방송에서는 아내만 되게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것처럼 드러나는데 그래서 복수심으로 애꿎은데 이제 돈을 쓰는데 돈을 조금 쓰는 것도 아니야. 뭐 20만 원 막 이렇게 쓴다니까. 휴대폰 결제로 막 100만 원을 써버려. 그러니까 용돈을 3만 원. 아내 입장에서는 진짜 한 푼 한 푼이 아까운 거야. 근데 이거는 남편은 의식하고 아내는 의식하지 못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애들이. 그래서 왜 죄도 없는 아내와 아이까지 같이 죽냐고요. 그래서 이혼이 본인 인생의 구세주는 아니다. 이혼이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니네가 바뀌어서 서로 노력하면서 살아라고 하면서 어쨌든 선생님도 지금 노력할 방향을 잘 알려주고 깨닫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다고 그 변화를 지속할 힘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를 깨달았다. 본인에게 본인이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성인이 돼서 벌인 일들을 생각하면 스스로 이거를 처음 깨달았다고 말하면 안 돼. 정말 인터뷰하는 이 순간을 사는 것밖에 안 돼. 이 순간은 깨달은 느낌은 들었겠지. 그리고 아내입니다. 저는 살면서 빚을 져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아유 그래도 남편 노력한 건 사실이잖냐. 노예 생활보다 못하게 살고 있다. 지금 자칫하면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당신이 통제하는 건 좋은데 돈만 통제하면 되지 왜 모든 걸 통제하냐. 근데 그거는 통제가 아니에요. 벌을 주고 있는 거야. 복수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남편이 이 집에 사는 기생충 같아요. 저는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아내분은 어떤 가장의 존재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선생님도 그러잖아. 남편이 뭐에 화가 났냐. 뭐가 억울할까. 내가 빚을 다 갚았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이제 빚 다 갚았으니까 상황을 좀 바꿔줘라. 이제 하는 거죠. 빚 다 갚았으면 이제 목줄을 놔줘라. 그래서 남편의 목줄을 쥐기 위해서 남편이 나 때렸어라는 새로운 목줄을 지금 준비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통제 효과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내가 가진 어떤 억울함도 있는데 물론 다 맞아요. 맞는데 이제 다만 거기에 플러스가 남편은 현재만 사는 사람이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전혀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아내의 피해의식이나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래도 네가 잘못했다고 안 해? 하면서 계속해서 가해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지금 아내가 통제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복수하고 가해하려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초에 사기당한 심정으로 살고 있다. 너무 뭐 정확한 부분이지. 그래서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야 이제 남편한테 좀 미안해지는 생각을 갖고 남편을 통제한다는 생각 못했다고? 아니 집에서 똥을 못 싸게 하는데 통제한다는 생각 못했다고? 풀리지 않은 앙금이 그렇게 표출된 것 같고. 근데 이 남자는 안 도망갔겠지. 비어 있으니까 나만의 인생이란 없는 것 같다. 과거가 조금 유추되는 부분이 있네요. 남편의 키워드는 인정 욕구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사람 드물어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 선생님 지금 모르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말을 해 말어.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맞는데요. 아 뒤에 말은 정보를 좀 더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나에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냥 강박이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생기는 감정도 눌러서 화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고마움과 미안함 표현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미안하고 아내는 또 그 미안하다고 들으니까 이제 아내가 이렇게 눈물이 팽 돌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정말 미안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여태 가정만 바라보고 살아온 거 정말 고맙고 살면서 너무 통제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두 사람 뭐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들의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안 그런데 너무 착해서 아이가 너무 착해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아이인 건 맞는데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도 애가 너무 밝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데 저게 그냥 착하고 밝아서 좋기만 한 거 아닌 거 아실 거거든. 근데 말 못하는 거야. 걱정되는 포인트가 있었을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그게 부모의 애착에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왜냐면 이 부모들에게 당신들 죄책감 갖지 말고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애 착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서 이걸 잘 지켜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지금 부모의 애착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닌 거 알고 있어, 선생님. 모르지 않아. 애들이 그렇게 낯선 사람과 그렇게 밝게 지내고 잘 지내고 그거 오히려 문제 있는 거예요. 애착 실험에도 나오는 얘기야, 그건. 가장 기본 실험에서. 주 양육자가 같이 놀다가 주 양육자가 나가고 거기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들이랑 잘 노는 건 그건 회피형이에요. 그거 안정형 아니야. 주어진 이 아이의 이 좋은 면 노력해서 키우세요. 안 늦었어요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선생님도 모를 리가 없어. 알지만 그분이 그것도 어쨌건 저도 거의 솔직하게 말한다고 했지만 이게 막 되게 막 머릿속으로 내가 이분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정보들을 되게 선별하고 있더라고요. 망가졌던 현재가 망가지지 않았던 어쨌건 너네가 화해하고 둘이서 잘 지내면 이 아이가 회복될 거다라고 한다면 굳이 망가졌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차피 이 아이가 망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르게 할 뭔가 그런 옵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서 성숙하게 서로 인정하고 화해하고 두 사람이서 잘 지내려고 노력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굳이 부정적인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뭐 기본적으로 아이한테 밝게 대해주신 것도 좋고 그러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오니까 이 아이가 이제 여기서 이게 사진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때 부모의 묘사로는 입만 웃고 있다고 했었어. 좀 5살짜리 남자애가 남자 어른한테 곧장 가서 안긴다? 물론 그렇게 살갑고 그런 애들도 있지.
근데 그거는 눈치가 빠르고 지금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우리 엄마 아빠 화해시키려는 아이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부분부터 해소를 하고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어쨌건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라고 생각하고 가느려고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아이는 걱정과 달리 밝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애가 기질적으로 뭐 선한 기질이 있겠죠. 저기서도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혼자서 완전 폐쇄적인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 선생님도 다행히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아직 부모를 놓지 않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면도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더 정서적으로 회피적인 성향이 지금 드러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감각을 차단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아직도 애가 기대하고 있는 건 맞아. 감각을 차단해버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분노가 폭발하고 모든 감각이 차단되고 분노만 남는 거야. 어디서 배웠겠어요? 엄마랑 아빠 모습이지. 아이들이 너네에게 아직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임마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난 이 선생님이 지금 이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셨는데 지금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구나라고 느낀 게 이 포인트였어. 남편의 기본적인 특성이 도마뱀 같아요라고 하거든요.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누가 힘들게 하잖아요. 꼬리 자르고 도망가요. 이게 내가 말하는 비어있는 인간이랑 맥락이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현재밖에 없는 거야. 문제를 마음속에 누르지 말고 소통으로 해결하고 아내는 남편을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 이제 우리 가장으로 받아들여라. 한번 하니까 아내에게 한없이 미안한 것들을 표현하고 싶고 고마운 것들도 표현하고 싶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남편 입장에서 첫째를 보잖아요. 첫째에게 또 한마디 들으면 또 한없이 미안하고 표현하고 싶고 고맙겠지. 그리고 또 안 보면 또 그냥 잊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밖에 없는 거야 지금. 남편은 현재밖에 없어요. 전 아내나 원래 그 자식은 자식이 아닌가? 걔한테는 미안한 거 지금 없잖아요. 눈앞에 안 보이니까 없어. 근데 그거는 아내도 똑같아. 눈앞에 남편 안 보이면 분노가 덜해. 그래서 남편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그래서 남편이 나 시래배변 매일 할 수 있어. 우리 오빠가 최고야. 응? 그거 한마디면 된다. 근데 나는 이렇게 제가 이제 비어있는 인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개선 방법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선은 안 되고 그냥 잘 컨트롤하면서 가는 거지. 그냥 얘가 그런 엉뚱한 짓 일으키지 않게 그냥 얘한테 그냥 지켜야 될 거 그냥 하나하나 꼼꼼하게 딱딱 지켜주고 부드럽게는 돼야 돼. 통제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지. 개선이 되는 경우는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자기가 다정한 말 해줘야겠다. 아내도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남편은 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뭐 오늘의 눈물이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깨달아가면서 변할 수 있겠죠.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깨어있을 수도 있냐고. 뭐 본인이 집중하는 어떤 거를 좋아하는 거는 뭐 잘 알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철이 들고 안 들고의 그런 맥락이 아닌데 기본 살아가는 개념이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건 누구나 거쳐가는 과정이고 그 안에서 뭐 배우고 이런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뀐 것 같아가지고 남편은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들 얘기를 해요. 아들 얼굴 잘 보고 있었군요. 아들 웃는 게 사실 이렇게 웃잖아. 그러면서 좀 부부 모두가 느꼈던 억지 웃음. 이렇게 주변을 안 살피는데 아들이 억지로 웃고 있는 걸 아는 정도라면 지금 얼굴이 계속 모자이크가 돼서 그렇지 웃음이 억지스럽다는 거를 굉장히 강한 억지 웃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도 알았을 거야. 그래서 제3자가 봐도 억지로 웃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아이가 그런 눈치밥이 생겼고 나는 내가 기분 나빠도 좋은 모습을 항상 보여줘야겠다는 연극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부모도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 남편이 너무 나빠. 저걸 알면서도 아내한테 아들 앞에서 막말을 쏟아낸다는 게 아내는 솔직히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정서가 아픈 상태잖아요. 아들이 안 보여. 자기도 안 보여. 근데 남편은 보고 있었잖아. 그러면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대응할 수 있지? 아니 둘 다 별로야. 둘 다 문제가 많죠.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더 낫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무서운 부모의 다툼 속에서 아이는 괜찮다는 표정을 연습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철이 너무 든 것 같아서 미안하고 또 계속 웃음만 맴들었어. 있는 사진에서는 억지 웃음이 아니었대.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로 즐거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없어야지 더 행복한 웃음을 짓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쨌건 저런 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커서 아이가 다른 쪽으로 엇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맞다 심리극에 막 그런 장면이 있어요. 심리극 해주시는 거기서 애가 큰 모습을 연출해 주는데 막 들어오자마자 막 핸드폰 던지면서 막 뭐 돈 내놓으라고 그런 연기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엄마가 엄청 충격을 받는데 지금 애가 받는 충격은 그 10배는 되겠지. 엄마랑 아빠밖에 없는 세상에서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핸드폰 던지면서 싸우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싸우면서 우리는 해소가 되는데 아들은 표출할 데도 없어. 고스란히 그냥 6년간 쌓여 있는 거지. 엄마는 이제 깨달은 거고. 기억은 지울 수 없고 아들이 만약 기억한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했던 기억이 추억에 남을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더더욱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아들을 위해 행복한 미래를 그렇게 다짐하는 거죠. 마음가짐은 좋아요. 지금 어쨌건 이렇게 해서 아들이 힘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보통 사람보다 애착에 문제가 생겼으니 모르겠다 포기 이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서 더 많은 좋은 기억을 쌓게 해주자라는 마음가짐은 좋은데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안 맞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내가 툴툴대고 하는 부분이 있어도 좀 져주고 난 또 그만큼 우쭈쭈 할 테니까 그래 아내는 지금 원하는 게 져주는 거야. 져주고 다정하게 굴어주고 자기가 츤데레 같은 말에도 내가 무슨 말로 하는지 알아주길 바라고 이제 그런 거지. 그렇게 이제 웬일로 이렇게 다정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여기 남편은 아이 학교 가는 것도 본다고 육아 참여까지도 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데 돌돌이를 안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아내가 남편을 안쓰럽게 여기니까 남편이 더 이상 더러운 존재라고 느끼지 않는 거지.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에서 좀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거야. 돌돌이를 안 해도 돼. 정신적인 문제였거든. 거의 뭐 카메라 없었으면 합체할 뻔했어. 아이 놀러 와서 또 아침에 이렇게 하고요. 둘째 낳네 어쩌냐면서 막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마지막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얘기가 되고 이제 그런 게 남았습니다. 결국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되고 져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혼자 희생하는 것 같아도 결국 둘 다 희생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게 이게 아이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조심해줘야지. 그리고 실수하거든요.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해요. 애들 순간순간 빡치고서 못할 말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